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을 합친 이주 배경 인구가 20년 뒤에는 2배 가까이 늘어 총 인구의 8%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입은 증가하기 때문인데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올해도 재정 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 최고법원이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고령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내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명예교수가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힉스 교수는 가설을 세운 지 반세기 만에 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루던 전국 의과대학이 속속 개강하는 가운데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이틀간 24명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신규 접수된 유효 휴학계 24건을 포함해 누적 1,401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55.3% 수준으로 학과장 서명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휴학 신청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 학교가 이미 수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의과대학도 이달 중에는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정부는 유일한 의사 법정 단체로서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때문에 의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의사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계에서도 현사태 중재를 위해 힘써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 속의 해외 인구 유입으로 20년 뒤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을 합친 인구가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8%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앞으로 외국인이 연간 5만 5천 명 정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220만 명인 이주 배경 인구는 20년간 2배 가까이 늘어서 2042년 4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다문화 인구와 우리나라에서 석 달 이상 체류한 외국인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총 인구에서 이주 배경 인구 비중은 4.3%에서 8.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기화 인구는 2.4배, 이민자 2세는 2.1배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외국인은 285만 명으로 1.7배 늘면서 총 인구의 5.7%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주 배경을 지닌 학령 인구도 50만 명으로 1.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는 2042년 2,573만 명으로 2022년보다 무려 2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년 뒤 생산 연령 인구의 11.1%는 이주 배경 인구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2배 늘어서 81.8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 인구로 치면 76.7명으로 이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저희 생산 연령 인구로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내국인 총부양비가 총인구 총부양비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맞을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3,000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19만여 건과 28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0.7%씩 늘었습니다.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세수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 23조 원, 소득세는 13조 원 줄었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는 29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 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인한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나랏빚은 1,100조 원대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청사 4곳의 자산 가치는 8조 7천억 원으로 세종청사, 대전청사 수준으로 높았고 고속도로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원, 철도는 경부고속철도가 7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나타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고 수입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 수지는 19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 9천만 달러 적자보다 감소했지만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45.5%, 자동차 부품 27.2%, 석유 제품이 13.3%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수요가 살아나고 감산 효과로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국적 항공사 이용객이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3월 국적 항공사 여객 수는 2,25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96% 수준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 수가 1,500만 명으로 2019년 1분기에 95.2%에 달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는 53% 넘게 급증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며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한 효과로 보입니다.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혜택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12일까지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해 납품 단가를 지원해 가격을 낮추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치솟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 등이 부족하고 납품처도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내렸어도 그래도 안 내려갔어요. 우리가 사 먹기에는. 근데 저 지금 들렸다 아까 마트.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반 정도 되는데.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까지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대파, 오이, 애호박 4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사과는 킬로그램당 2,000원, 대파는 킬로그램당 1,300원이 지원되며 지난 5일과 비교하면 최대 50% 가까이 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과 2.5톤, 대파 10톤, 오이 7.5톤, 애호박 2.5톤입니다. 수유 재래시장과 관악 신사시장, 남구로시장, 남성 사계시장 등 16곳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2일까지 이어가고 이달 말까지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도 발행해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장비 설치 등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매년 약 22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약 5.7년 후에는 늘어난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소듐 이온 전지의 충전 속도와 에너지 밀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강정구 교수팀은 나노 수준의 미세한 활물질이 포함된 다공성 탄소 소재로 배터리 음극을 개발하고 고용량 양극 소재를 결합해 고에너지 고출력 소듐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47와트시이고 출력 밀도도 높아 리튬 이온 전지보다 특성이 우수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적용하면 수초에서 수분 이내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뇌 활동 패턴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생각 속 감정까지 읽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우충환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참가자 49명이 fMRI 기기 안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뇌 활동 패턴을 기록한 뒤 이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켜 생각 속 감정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예측 모델은 새로운 뇌 활동 패턴을 대입했을 때 자기 관련도와 긍정, 부정 정서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으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수집된 뇌 활동 패턴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정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각과 감정의 개인차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원인 물질의 배출을 도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진 노인 가운데 치매 증상이 없는 노인에서 공통적으로 FN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FN1 유전자는 뇌를 둘러싼 장벽의 구성 물질인 피브로넥틴을 만드는데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피브로넥틴이 과다 축적되지 않아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유럽인 만여 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FN1 변이가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을 71%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서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돈 수치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더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2월과 마찬가지로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2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대 초중반에서 움직여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다는 확신 없이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게 미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입니다. 물가지수 충격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의 TSMC가 파격 지원을 받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3곳에서 6곳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유15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확보한 공장 건설 부지의 규모가 1,100에이커, 약 4,4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SMC가 확보한 미국 공장 건설 부지는 타이완 북부 신주과학단지 면적의 50%를 넘어섰다고 신부는 설명했습니다. TSMC는 미국 피닉스 지역의 첨단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미국의 대형 고객사의 수요를 직접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에 상륙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13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C카드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결제 금액은 138.8%, 결제 건수는 13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제 금액이 2.5%, 결제 건수가 1.1% 줄어들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제 금액대를 살펴보면 국내 쇼핑 플랫폼이 골고루 분포된 것과 달리 중국 쇼핑 플랫폼은 3만 원 미만 결제가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오픈 AI와 메타가 추론과 계획을 할 수 있는 진화된 인공지능 AI 언어 모델을 조만간 출시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오픈 AI는 GPT-5라고 불리는 차기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일회성 소규모 작업에는 뛰어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차세대 GPT는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도 몇 주 안에 새로운 AI 모델인 라마3의 출시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새로운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현지 시각 8일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는 9일 성명에서 힉스 교수가 짧게 질환을 앓고 나서 지난 8일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힉스 교수는 1964년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우주 탄생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 중 가장 유력한 표준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된 입자입니다. 힉스 교수가 가설을 세운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13년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의 존재가 2013년 학술적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입자는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수 없고 실험으로도 측정이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당면 과제입니다.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정당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